과거 그 리치고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은 네. 지방 아파트 지금 절대 헐값에 팔지 말아라. 그 조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당연히 유효하면 유효합니까? 네. 네. 좀 얘기 들어볼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평당 2011년의 가격이 얼마니? 2011년 10월달 한 5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자, 그리고 2019년에도 또 5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8년 동안 올랐다 내려가지고 오른 게 거의 없다. 그렇네요. 근데 이때 바닥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이 넘었다가 다시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까지? 600만 원까지 왔어요. 600만 원 초반까지. 자,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20%만 더 떨어지면 얼마예요? 20%만 15%만 떨어져도 평당 500 초반이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적 가격이에요? 11년 가격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횡보한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상단권이 아니라 바닥권 가격이라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걸 팔아야 되냐? 절대 파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굉장히 건설사들이 힘든데 그게 네.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 땅값 빼고 건축비만 지금 지방이 평당 500입니다. 어이구. 500대예요, 500대. 수도권은 700에서 800대. 예전이랑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다라면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 한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로 했을 때 최고점이었을 때 그때 팔려면 그때 파셨어야지. 이런 시기에 지금 좀만 더 떨어지면 이건 거의 원가 수준이 되는 건데 이걸 판다? 파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기회를 보고 좀만 더 있다가 한 채를 더 사셔라. 우리가 주식도 물타기 많이 하죠. 예. 주식 물타기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물타기 하셔라. 부동산 물타기 해라. 네, 좋은 시기만 잘 잡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 펼쳐진 장을 보면 서울 수도권은 옆으로 기었지만 네. 지방 일부 아파트는 정말 가파른 상승을 했다고 맞아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장이 펼쳐졌으니까 네. 지방은 뭐 과거처럼 10년 전처럼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내심 기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복잡한데요. 자, 예를 들면 2009년 1월달로 가볼게요.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있을 때고 주가는 3월서부터 반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하지만 이제 거의 주가 바닥 시점이었던 거죠. 이때의 투자 점수를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제일 안 좋았죠. 근데 이때가 점수가 얼마냐면 62%, 58%, 57%예요. 투자 점수 말고 또 상승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 얼마나 상승을 또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투자 점수랑은 조금 다른 원리로 만든 건데, 이때도 보시면 이 상승임 지수도 어때요? 매우 안 좋죠. 안 오르다 보다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투자 점수 낮고 상승임 지수도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지방을 보시면 어때요? 제주도가 1등이죠. 제주도 투자 점수 81, 상승임 지수 83. 투자하기에도 좋은데 상승하면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 세종, 부산 이때는 뭐예요? 투자 점수와 상승임 지수가 둘 다 좋은 데가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다릅니까? 자, 지금은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상승임 지수가 좋은 데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자, 상승임 지수 좋은데 경남, 예. 그 다음에 경부, 그리고 경기도, 인천, 전북 이런 데가 상승임 지수가 좋아요. 그런데 투자 점수 좋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60을 넘는 데가 없네요. 60을 넘는 데가 없어요. 이 투자 점수의 기준은 뭐냐면 70점이 넘으면 이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기준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이제 거제시, 뭐 청주시, 서원구, 창원시, 진해구, 당진시, 목포시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어때요? 점수가 65가 맥스네요. 네, 그나마 이제 상승임 지수는 좀 이거는 상승장일 때 얘기하는 거. 지금 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임 지수는 다시 바닥치고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자, 그러면 이게 2009년 1월 달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어때요? 80점 넘는데 너무 많죠. 그렇네요. 제주도 서귀포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이때 이 지역들 투자했으면 뭐 돈 엄청나게 벌었죠. 자, 그리고 수도권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한 5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80점 넘는 애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하죠. 다 이때는 수도권이었고. 자, 근데 지금은 빨간색이 없잖아. 그나마 이게 거제시 하나 있는데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점수가 좀 높은 데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지방이 많죠. 저는 지방도 같이 더 빠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격이 빠지면서 가격이 빠지면 투자 점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뭐냐, 빠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중반 어느 즈음에는 지방에서부터 먼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을 봐서는 여전히 아직은, 그리고 일단 이런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상황과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또 대표님 영상을 보면은 네. 정부가 이 경착륙, 부동산 경청을 막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네. 이 끝판왕은 이것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게 나오면 거의 네. 찐바닥이라고 봐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 어떤 거였죠? 일단 지금 강남 4구를 지금 안 풀었잖아요. 자, 이것도 데이터 제가 데이터 또 끝판왕이잖아요. 강남구가 아니라 일단 뭐 관악구 그런데 규제 잘 푸는데 한번 볼게요. 관악구 말고 강서구로 한번 가볼까요? 강서구. 자, 강서구는 과거 규제기 때 주택 투기 지역이랑 그다음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을 언제 해제했냐면 2008년 11월 달 금융위기 한창일 때 이때 풀었어요. 자, 2008년 11월 달에 풀었는데 부동산 시장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죠. 2009년에 주가 반등하면 잠깐 그때 이제 금리를 워낙 낮추고 그다음 주가 부양하고 돈을 푸니까 그때 잠깐 올랐지만 결국은 그 이후로 2010년부터 다시 또 13년까지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무슨 금리를 엄청 급락을 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어도 잠깐 오르다가 대세 하락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무슨 뭐 금리 지금 인상 멈춘다 이걸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남 4구 빼놓고는 3구 빼놓고는 전부 다 2008년 연말에 규제를 푼 거예요. 자, 근데 강남은 언제 풀었냐? 2012년 5월 달에 투기적 해제했고, 그 다음에 11년 연말에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자, 그래도 바로 좋아졌나요? 그래도 바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언제 바닥 찍었냐면, 이제 보시면, 한 13년 말, 요때가 정확한 바닥이고, 물론, 한 13년 초 정도는 거의 바닥 근처긴 합니다. 네, 거의 바닥 근처예요. 근데, 그러니까 강남을 규제를 해제하고 나서도 한 반년 정도 이상 있다가 거의 바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강남은 몇 개로 묶여 규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름도 복잡해. 이거 전문가분들도 이거 모를 거예요. 자, 주택 투기 지역, 그다음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완전 그냥 누더기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안 풀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잠깐 풀어주고 지금 특별 보금자리는 잠깐 해준다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택도 없다. 이거 멀었다. 강남 풀어도 안 된다. 하지만 만약에 강남까지 풀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다? 거의 이제 왔구나. 자, 2012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그게 한 채든 여러 채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2013년에 미분양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서는 대상승의 반전탄, 신호탄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강남 3구까지 다 풀려야 됩니다. 그게 먼저고 이 양도세에 관련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오겠네요. 그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은 소위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뭘 제일 좋아하냐? 제일 싫어하냐? 세금을 제일 싫어해요. 세금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근데 한 채를 사든 여러 채를 사든 양도소득세 하나도 없대. 자, 그러면 그 가격이 혈이어도 세금에 대한 베네핏이기 때문에 어디 밑에 사는 거예요? 무릎 밑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정책이 나올 정도면 이미 시장은 피바다가 되어 있고 가격도 무릎 밑에야. 근데 그런 정책까지 나와. 그러면 완전히 발바닥 밑에 지하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돈이 있는,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맥락을 짚는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 때, 그리고 대중들은 무서워서 못 살 때, 그때가 바로 반전의 대신호탄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연끌어서 너무 힘들어지신 상황이다 보니까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아마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은 이런 뭔가 단기간에 지금 좋아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우리가 당장은 오기 쉽지 않다. 하지만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뭐 한 24년 초반 정도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도 한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우리가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또다시 좋은 시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수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선수가 사고 그 다음에 그 재력이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또 매수를 검토하실 텐데 네. 과거에 비해서 DSR 규제가 굉장히 촘촘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일반 다주택자분들까지 이 주택 매수 온기가 좀 퍼질 수 있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고점의 시기에 부동산을 팔고 현찰 들고 계시는 분들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발 빠르신 분들이 많나 보네요.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자, 요게 지난 거의 20년 동안의 총 거래 대금의 차트입니다. 모든 부동산. 자, 이때가 2020년 6월 달이에요. 그리고 요때가 2019년 연말, 그리고 이때가 2021년 12월. 마지막 이제 그나마 이제 상승의 온기가 그나마 좀 남아요.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특히 20년 6월 달부터 20년 12월 달까지. 이때가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자, 이때 금리가 너무 쌌죠. 그래서 자산 시장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때 대출받은 많은 사람이 샀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졌다는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이걸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갖고 있던 얘기겠죠. 갖고 있겠죠. 물론 그때 팔아서 딴 것도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팔아서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부동산 팔아서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뭐 대출 규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예.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떨어지고 아마 현찰을 그냥 집중하실 거예요. 제가 딱 하나 염려하는 거는 뭐냐? 2021년에 그 찍었던 고점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을 2030년이 돼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건 아까 뭐냐? 말씀하신 20%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지 않고 나라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갈등하는 지금 갈등의 시기 초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수출 데이터 최악, 무역 수지 최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전세 가격이 말도 못한 지금 15, 16 가격이 빠져 있고 주가도 빌빌하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5년, 10년씩 이어진다? 자, 그럼 한국 경제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바뀌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계속 미래를 가늠을 하면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최악이죠.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거기에다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어때요? 최악이죠. 거기다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제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인데 정말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